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딸년만 내리셋을 낳다니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딸년만 내리셋을 낳다니 내가 우리 집안대를 끊고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빌어먹을 곰 같은 년아. 산부인과 차가운 병실안, 핏덩이 같은 셋째. 아이를 품에 안은 나를 향해 시어머니는 축하는커녕 침을 뱉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지난 7년 동안 이 집안에서 당한 수모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엄마가 병실 바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데도 미안한 기색은커녕 스마트폰만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아우,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병원 시끄럽게 왜 그러세요? 여보, 당신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아들 하나를 못 낳냐?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은 송곳으로 수천 번을 찔린 듯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나이 34. 시장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힘들게 나를 키워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시댁의 번듯한 간판만 보고 시집 온 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친정 마당이 좁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 첫날부터 나를 부엌대기 종년 취급하며 사정없이 굴렸습니다. 야,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니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호강하면 아들놈 하나는 낳아 바치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냐?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년. 주변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한심하고 측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아나무인으로 내 침대 발치로 다가와 윽박지질렀습니다. 조리원은 무슨 얼어 죽을 조리원이냐며 시어머니는 출산한 지 3일밖에 안 된 나를 억지로 퇴원시켜 집구석 부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시댁 식구들의 삼시세끼를 차려내는데 눈물이 훌쩍 콧물과 섞여 냄비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친정엄마가 사위 고기 반찬 해먹이라고 시장통에서 허리 굽혀번 돈으로 보내준 용돈마저 시어머니는 대놓고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사돈 여편네가 보낸 돈 50만 원은 내가 우리 집안 액대 많은 부적 사는데 쓸 테니까 그리 알아라. 딸만 낳은 년 친정에서 온 돈은 만지기도 찝찝하다. 그 추악한 시댁 구석에서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모녀의 슬픈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밤 12시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낯선 여자의 산부인과 영수증, 시댁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내 품에서 숨쉬는 새 딸아이의 맑은 눈망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지막 인내심과 영혼을 통째로 찢어발기는 잔인한 사건은 어느 날 늦은 밤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남편 놈은 매일같이 회식이다 야근이다 핑계를 대며 밤 2시가 넘어야 들어왔고 들어올 때마다
낯선 시큼한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날도 술에 떡이 되어 안방 침대에 대자로 뻗어 자는 남편의 양복을 세탁하기 위해 옷을 털며 주머니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손끝에 걸리는 빳빳한 종이 영수증 한 장을 무심코 꺼내든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어 멈춰버렸습니다. 거기에는 강남의 유명 사설 산부인과 이름과 함께 남편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수백만 원짜리 VIP 정밀 검사 비용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 뒷면에는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어떤 젊은 여자의 이름과 함께 임신 12주 차 완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번개를 맞은 것처럼 어지러웠고 손가락이 미친 듯이 파르르 떨려 영수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밖에서 대놓고 딴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그 상간녀라는 년을 임신까지 시켜놓고 지 마누라 앞에서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타박을 해댄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는 남편의 어깨를 억세게 흔들어 깨우며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지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이 여자가 누구야? 임신 12주라니 당신 지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잠에서 깬 남편은 짜증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밀쳐내더니 오히려 부끄러운 기색은커녕 당당하게 소파에 앉아 담배를 꼬아 물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된 거 잘 됐네. 그 사람 이번에 병원에서 아들이 확실하다고 하더라. 너처럼 딸년만 줄줄이 낳는 무능한 년이랑은 차원이 달라. 남편이라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짐승만도 못한 고백에 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인간이야? 내가 이 집에서 종년처럼 일하며 애 셋을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처절한 비명소리에 안방 문을 열고 나온 시어머니는 오히려 내 뺨을 사정없이 갈기며 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뻔뻔한 선언. 밖에서 아들 봐왔으니 너는 짐 싸서 나가라.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남편 가슴에 대고 소리를 질러 지르기를. 내 아들이 밖에서 드디어 대를 이을 귀한 손주를 봐왔다는데 내년이 축하는 못해망정 어디서 행패냐. 시어머니는 내 뺨을 때린 손을 털며 오히려 나를 더러운 오물 보듯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엎드러진 내 귀에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도록 잔인하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너처럼 시바지 구실도 못하고 딸년만 낳는 년은 진작 우리 집안에서 내쫓았어야 했다. 내 아들이 밖에서 능력 좋아서 대를 이을 아들을 데려온다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여기 버티고 있냐? 남편 놈은 지 엄마 뒤에 숨어 내가 당하는 꼴을 보며 비열하게 핏 비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조용히 이혼 서류 도장 찍고 애들 데리고 나가줘. 그 사람이 조만간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와야 하니까. 7년 동안 지들을 위해 젊음을 다 바쳐 헌신한 조강지처를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해괴망측한 이유로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듯 내팽개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돈 없고 친정 배경이 약하다는 것이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살점을 도려내지는 수모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들 천벌이 두렵지도 않아?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애들은 어떡하고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내가 악을 쓰며 울부짖자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쓰레기통을 들고 와 내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애새끼들도 다 딸년들인데 우리가 왜 키우냐? 다 내 친정 구석으로 데리고 꺼져버려. 위자료는 무슨 얼어 죽을 위자료냐.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몸만 쏙 나가. 더러운 오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내 머리와 온몸을 적셨지만 육체적인 아픔보다 자식들 앞에서 엄마로서 당한 이 비참함이 내 뼈를 깎아냈습니다. 방 안에서 무서워 떨며 울고 있는 내 소중한 새 딸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이 인간들에게 눈물로 구걸하는 바보 같은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내 영혼을 걸고 어금니가 깨질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내 몸에 묻은 쓰레기를 미련 없이 털어내며 지옥 같은 시댁 거실을 향해 아주 차갑고 서늘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친정엄마의 갑작스러운 부고, 그리고 눈물 속에 안겨진 낡은 등기 서류. 그 지옥 같은 날 밤, 나는 새 딸아이의 손을 잡고 쫓겨나듯 친정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홀로 시장통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나를 키워낸 친정엄마는 내 몰골을 보자마자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내 귀한 새끼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사지를 찢기게 만들었구나. 엄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내 부서진 가슴을 안아주었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잔인한 불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친정으로 온 지 정확히 사흘 만에 평생 일만 하던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쓰러져 영영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인은 과로로 인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고 내 세상은 그날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자식의 비참한 이혼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린 엄마의 심장이 버티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의 초라한 장례식장 안 시댁 인간들은 단 한 명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조화 한 송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라는 인간은 장례식 도중에 전화를 걸어와 빨리 이혼 서류나 찍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장모 죽은 건 안 됐는데 그렇다고 우리 이혼 도장 찍는 거 미루지 마라. 상간녀배 더 부르기 전에 빨리 서류 정리해야 해.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쩌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나는 수화기를 쥔 채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친정엄마의 작은 방을 정리하던 중 엄마가 평생 쓰던 낡은 장롱 밑바닥에서 두꺼운 보자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 상인의 변호사의 명함과 함께 낡은 땅 등기권 리증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아 엄마가 평생 시장통에서 번 돈을 부어 세금 한 번 안 밀리고 지켜온 경기도 외곽의 거친 땅이었습니다. 보자기 안쪽에는 글씨를 겨우 배운 엄마가 삐뚤삐뚤하게 남긴 눈물겨운 유서 한 장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엄마가 시장통에서 비린내 맡아가며 이 땅 하나만큼은
내 목숨줄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냈다. 시댁에서 기죽지 말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넘겨주려 했는데 먼저 가서 미안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만큼은 내 세 딸들을 위해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꼭 쥐고 있거라. 엄마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주마. 유서를 읽어내려가는 내 통곡 소리가 텅 빈 친정집 안방을 서글프게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그냥 시골의 쓸모없는 개간지 땅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 서류 한 장이 조만간 내 인생을 바꾸고 그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의 목을 치게 될 거대한 작두가 될 줄은 그때는 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돈 여편네가 유산으로 땅을 남겼다고? 냄새를 맡고 찾아온 시댁의 음모. 내가 친정엄마가 남긴 시골 땅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마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귀신같이 냄새를 맡았는지 내 휴대폰을 차단해 두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 상복도 채 벗지 못한 내 친정집 마당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며느리야. 사돈께서 그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내 가슴이 찢어져서 밤새 잠을 못 잤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내 손을 억세게 잡아 끌며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가짜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내 머리에 쓰레기를 쏟아붓고 내 뺨을 때리던 인간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나는 소름이 돋아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당장 내 집 마당에서 썩 꺼져. 내 차가운 호령에 남편놈이 슬그머니 가방에서 서류 한 장과 고급 화장품 세트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사돈어른 가신 건 슬프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들으니까 장모님이 경기도에 땅을 남기셨다면서? 그거 명예 변경할 때 세금 폭탄 맞으면 큰일 나. 대기업 다니는 내 명의로 일단 옮겨놓는 게 법적으로 안전해. 남편놈의 입에서 땅 명예 변경이라는 추악한 목적이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그들의 소름 돋는 음모를 완벽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친정엄마의 유산으로 시골 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그 땅까지 통째로 빼앗아 가려고 대가리를 굴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내 세 딸아이들을 억지로 끌어안으며 가식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귀한 손주년들 생각해서라도 재산 관리는 서방이 해야지. 며느리 너 혼자 애새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 시골 땅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테니까 여기 인감도장 서류에 확인 사인만 해라. 지들이 밖에서 상간녀를 임신시켜 놓고도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핏줄 같은 유산까지 갈취하려는 그 탐욕스러운 얼굴들을 보며 나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내민 서류는 친정엄마 땅에 대한 재산 포기 및 서방 위임장이라는 시꺼먼 불법 강탈 서류였습니다. 협박과 폭언으로 도장을 찍게 만드는 인간 말종들. 싫어. 내가 미쳤어?
당신들 같은 악마들에게 내 엄마 목숨값인 이 땅을 왜 넘겨줘? 절대 도장 못 찍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서류를 사정없이 찢어버리려 하자 비열하게 웃고 있던 남편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내 손목을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낚아채며 테이블을 쾅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내년이 좋게 말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내 명의로 그 땅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혼 소송 걸어서 재산 분할로 반 토막 넘게 찢어 발겨버릴 거야. 대기업 법무팀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뼈저리게 느껴볼래? 남편의 거친 폭언에 방 안에서 새 딸아이들이 무서워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찢어진 서류 조각을 모으며 내 머리끄덩이를 잡고 뒤로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무식한 년아, 내 아들 명의로 안 돌려놓으면 내 딸년들 평생 호적에서 파버리고 길바닥에서 거지가 되게 만들어줄 테다. 도장 찍어. 당장 인감도장 꺼내오란 말이야.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몸으로 두 인간에게 사정없이 짓밟히며 나는 마당 바닥을 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주머니를 강제로 뒤져 친정엄마의 유품함에 들어있던 내 인감도장을 찾아내어 서류에 억지로 쾅쾅 찍어댔습니다. 아이고, 서방 명의로 위임동에 완벽하게 찍혔네. 사돈 여편네가 죽으면서 우리 집안에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남기고 갔구나. 지들이 강제로 인감도장을 찍어놓고는 승리했다는 듯 낄낄거리며 서류를 챙겨 도망치듯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마당 먼지 구덩이에 주저앉아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저 인간들을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도살해버리겠다는 분노의 외침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강제로 찍어간 서류는 이미 내가 사전에 시장, 상인의 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막아놓은 가짜 인감도장에 덧치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제 발로 교수대 위에 목을 올렸으니 이제 그 줄을 단단하게 당겨줄 차례였습니다. 보상금만 50억이 터졌다고? 시댁 거실에 번진 탐욕의 축제.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경기도 전체 부동산 시장이 발칵 뒤집어지는 초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 친정엄마가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평생을 지켜온 그 낡은 시골 땅이 국가주도 신도시 특급 개발 구역의 한복판으로 지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쓸모없는 자갈밭인 줄 알았던 땅의 평당 가치가 하루아침에 수백 배로 폭등했고 국가에서 나오는 현금 보상금만 무려 5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박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당연히 내 인감도장을 강제로 찍어 서류를 훔쳐갔던 내 도둑놈 자식들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내 친구이자 시장 상인의 변호사인 명석이가 시댁 주변을 살피며 나에게 소름 돋는 그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영희야, 니네 시댁 집구석 지금 난리 났다. 아들놈이랑 며느리년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거실에서 춤을 추고 생난리를 부리고 있단다. 시어머니는
벌써 동네방네 전화를 걸어 지 며느리 친정엄마가 죽으면서 50억짜리 복덩이를 굴려주고 갔다고 침을 튀겨댔습니다. 아이고, 사돈 여편네가 시장 바닥에서 험하게 늙더니 죽을 때 되니까 드디어 우리 집안에 효도를 크게 하고 가네. 50억이면 강남 빌딩을 사냐, 아파트를 사냐. 남편 놈은 대기업에 사표를 던지네 만회하며 벌써부터 억대 외제차 카탈로그를 거실 테이블 가득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상간녀라는 년까지 내 시댁 안방에 대놓고 드나들며 자기야, 나 이번에 명품 가방이랑 외제차 스포츠카로 뽑아줘 하며 콧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 마누라와 세 딸아이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가로 남의 친정엄마 목숨값으로 잔치를 벌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천륜을 저버린 자식들이 타인의 피땀 어린 재산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니 하늘이 참으로 가소로울 지경이었습니다. 돈 몇 억에도 눈이 뒤집혀 칼부림을 하는 게 요즘 세상이라지만 50억이라는 거금 앞에 악마가 된 그들의 본 모습은 추악함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놈들은 자신들의 목을 날려버릴 서슬퍼런 칼날이 이미 머리 위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보상금 수령 절차는 내 이름 석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 중이었고 자식들이 훔쳐간 서류는 그냥 쓰레기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친정엄마의 영정사진을 품에 꼭 안은 채 자식들의 인생이 가장 화려하게 타오를 때 단 한 번에 제로 만들어버릴 복수의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위임장 확인 서류가 가짜라고? 은행 창구에서 터진 도둑들의 비명. 마침내 자식들과 시어머니의 숨통을 단칼에 끊어놓을 약속된 보상금 전액 지급일이 밝았습니다.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내가 강제로 도장을 찍어준 위임장 종이 쪼가리를 들고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토지보상금 지급 은행 본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여기 경기도 개발 땅 보상금 50억 원 수령하러 왔소. 서방인 내 명의로 전액 즉시 이체해 주시오. 남편 놈은 빳빳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은행 팀장 앞에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를 번갈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제출하신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은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짜 도장입니다. 게다가 원소유주이신 김영희 고객님께서 이미 3일 전에 본인 확인 및 대리인 수령 절대 불가 신청을 완료하셨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말에 남편 놈과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도장 똑똑히 찍혀 있잖아요. 그년이 직접 찍어준 진짜 도장인데 왜 가짜라고 해요? 시어머니가 은행 창구 데스크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아나무인으로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지들이 내 친정집 마당에서 내 머리끄덩이를 잡고 강제로 찍어갔던 도장은 내가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파두었던 가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남긴 진짜 인감도장과 등기 원본 서류는 이미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보호받는 은행 비밀감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돈 50억이 눈앞에서 공중분해되어 날아가게 생기자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은행놈들이 내 돈 50억을 떼어먹으려고 사기를 치네. 당장 내 돈 내놔. 내 아들 돈이란 말이야.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청원경찰들이 그들의 추악하고 한심한 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젊은 놈들이 멀쩡한지 마누라 친정 땅을 강제로 뺏으려다가 법에 걸렸구만. 아주 도둑놈 집구석이네. 남편 놈은 수치심과 분노로 인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나락으로 처박아 버린 진짜 사이다 재판이 이제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숨겨둔 소름 돋는 반전, 유언대용 신탁계약서. 아, 김영희, 너 지금 어디 있어? 내가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당장 은행으로 안 오면 내 딸년들 다 죽여버릴 줄 알아. 수화기 너머로 미친 개처럼 지저대는 남편놈의 폭언을 들으며 나는 법무법인 대회의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서 도둑놈 새끼가 지저대냐? 내 놈들이 내 마당에서 강도질해간 서리로 돈을 먹을 줄 알았더냐? 내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의 남편놈의 숨소리가 순간 컥하고 멈췄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친정엄마가 살아생전 나를 위해 준비해 둔 법적 요새 덕분이었습니다. 시장 상인의 변호사 명석이가 내 앞에 두꺼운 법적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이미 이 땅을 유언대용 신탁트러스트로 완벽하게 묶어두셨다. 법적으로 이 땅의 소유권과 발생하는 모든 보상금은 오직 너와 내 세 딸들의 생계와 교육비로만 쓰이도록 강제 지정되어 있어. 내 서방이나 시댁 식구들은 법적으로 단 1원도 손을 댈 수 없고 심지어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서도 완벽하게 제외된다. 서류에 박힌 친정엄마의 도장과 변호사의 공증 표시를 보는 순간 내 눈에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무식하고 착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평생 이용당하고 버려질 것을 이미 직감하고 당신의 목숨 같은 유산을 자식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완벽한 성벽을 쌓아두신 것이었습니다. 효도는 자식의 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쥔 경제력과 법적 장치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시댁 인간들은 내가 돈 없는 친정의 나약한 딸인 줄 알고 짓밟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내 친정엄마가 남긴 거대한 법적 작두 위에 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편놈이 대기업 법무팀을 운운하며 나를 협박했던 그 가소로운 말들은 대형 로펌의 완벽한 신탁 계약서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명석야, 서둘러 주라. 저 인간들이 저지른 사문서 위조와 강도상의 혐의, 그리고 상간녀와의 간통 증거까지 싹 다 묶어서 법원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 접수해라. 내 지시와 함께 자식들을 지옥 끝바닥까지 쳐넣어버릴 완벽한 복수의 톱니바퀴가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모두 사문서 위조 및 강도상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시끄러운 경고음과 함께 경찰관 서너 명이 내 시댁 아파트 거실로 번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거실에는 50억 원을 날렸다는 충격에 밤새 술을 마시고 개판이 된 남편놈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년이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순경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침부터 집구석에 들이닥쳐요. 시어머니가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를 지르자 형사가 단호하게 체포영장을 그들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김영애 씨의 고소로 발부된 체포영장입니다. 피의자 고남식과 이옥부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강제로 탈취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수십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편취하려 한 사문서 위조 및 강도 상해, 사기 미수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남편놈과 시어머니의 손목에 차갑고 은빛이 도는 철제 수갑이 쾅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보, 김영희, 내가 진짜 미쳤어? 내 남편을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야? 남편놈이 수갑을 찬 채 거실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형사들은 자비 없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옆에 있던 상간녀녀는 지가 불륜 공범으로 엮여 같이 조사받게 생기자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아파트 문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난 몰라요. 난 이 인간이 이혼했다고 해서 만난 죄밖에 없어요. 저 노인네랑 이 인간이 다 짠 거예요. 돈으로만 단단하게 묶여있던 가짜 가족들의 연극이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처참하고 추악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주변 이웃들이 문을 삐죽이 열고 그들의 한심한 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쯧쯧, 딸만 낳았다고 구박하더니 며느리 친정 땅 50억 탐내다가 온 집안 식구가 줄줄이 포도리 차를 타네? 천벌을 받은 게지. 주민들의 차가운 비웃음 속에서 시어머니는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일군 내 친정엄마의 재산을 삼켜서 호강하려던 도둑놈들의 추악한 계획은 이렇게 완벽한 파멸과 형사 구속으로 끝이 났습니다. 주차장 바닥으로 끌려 내려가는 자식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내 7년간의 한과 서러움이 마침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내가 왜 그 이혼남이랑 감옥에 가요? 상간녀의 잔인한 배신.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놈과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눈으로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놈들에게 찾아온
진짜 지옥은 지들이 그렇게 끼고 돌던 상간녀년의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형사조사실 의자에 앉아 상간녀년은 지 명품 가방을 꼭 쥔 채 형사에게 서류를 내밀며 앙칼지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형사님, 저 진짜 억울해요. 저 인간이지 마누라랑 진작 이혼했다고 속여서 만난 거예요. 저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상간녀녀는 살기 위해 남편 놈과의 불륜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그동안 남편이 지에게 사다 준 명품 백과 외제차 스포츠카가 전부 남편의 강요와 사기극이었다고 거짓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유치장 철창 너머로 그 대화 소리를 똑똑히 들은 남편 놈은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며 철창을 두 손으로 붙잡고 광분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 엄마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너한테 바친 돈이 얼마인데 내 뱃속의 아들은 어떡하고 니년 혼자 도망쳐. 남편 놈이 악을 쓰며 울부짖자 상간녀녀는 더럽다는 듯 침을 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들, 누구 맘대로 아들이래? 돈 한 푼 없이 감옥 가게 생긴 이혼남 자식을 내가 왜 낳아? 당장 지워버릴 테니까 착각하지 마. 니들 도둑놈 집구석이랑은 오늘로 완전히 끝이야. 돈으로만 끈끈하게 엮여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불륜 동맹이 돈줄이 마르고 법의 심판이 다가오자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꼴을 보며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박으며 통곡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내 귀한 손주를 저 불여신년이 죽이네. 대를 이어야 할 내 손주 내놔라, 이년아. 돈 앞에서는 천륜도 정조도 없는 추악한 인간들의 막장 연극이 경찰서 안에서 처참하고 더럽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3억 원 안 내놓으면 대기업 직권면직 처리됩니다. 형사 구속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남편 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직장마저 시뻘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회사 법무팀과 인사과로 형사범죄 통지서가 공식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 마누라 친정 땅을 강탈하려 한 막장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사내 게시판과 동료들 사이에 삽시간에 소문이 나며 뒤집어졌습니다. 인사과 직원이 구치소 면회실로 찾아와 차가운 목소리로 사직서, 양식을 내밀었습니다. 고남식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셨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즉시 직권면직 처리됩니다. 퇴직금은 전액 압류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편 놈은 죄수복을 입은 채 면회실 유리창에 대가리를 박으며 구걸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진짜 눈이 멀어서 잠깐 실수를 한 겁니다. 회사를 잘리면 전 정말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요. 하지만 대기업 법무팀은 냉정하게 몸을 돌려 면회실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선임한 스타 변호사가 법원에 청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법적 압류 명령서가 남편 놈의 남은 개인 통장과 시어머니 아파트로
동시에 날아들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와 그동안 밖으로 빼돌린 명품 백할부금까지 전부 남편놈의 명의로 강제 법적 청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감당해야 할 것은 50억 원의 대박 환상이 아니라 정가자라는 시꺼먼 낙인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엄청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해고 소식을 듣고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살고 있던 아파트마저 경매로 날아가게 생기자 정신줄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부모의 평생 피땀 어린 재산을 삼켜서 대를 이으려던 도둑놈들의 계획은 이렇게 단 2달 만에 인생 전체가 완벽하게 파멸하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눈물로 찾아온 남편의 처절한 구걸, 보석금으로 전 재산을 다 털어넣고 겨우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남편놈과 시어머니가 어느 날 늦은 저녁 내 친정집 현관문 도어락을 미친 듯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삐비빅,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기계적인 날카로운 음성이 어두운 친정집 마당에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이미 그 집을 완벽하게 처분하고 자식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도둑놈들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도어락을 부술 듯이 두들겨댔습니다. 영희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남편놈은 빗물이 쏟아지는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철문에 머리를 찌우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마당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다.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 내 세 딸아이들 내가 평생 업고 키울 테니 제발 아들놈 합의서 한 장만 써다오. 돈 앞에서는 내 세 딸아이들을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며 쓰레기통에 쳐넣던 인간들이 이제 지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피눈물을 흘리며 가짜 효도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휴대폰은 이미 결번으로 처리된 지 오래였고 내가 수령한 50억 원의 토지 보상금은 단 1원도 그들이 조회할 수 없도록 내 세 딸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철통 보안 법적 신탁 계좌로 완벽히 이전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내 통장에서 가로채려던 친정엄마의 유산은 이제 그들이 감옥에 가야 하는 무서운 철창의 열쇠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어두운 친정집 빈 마당에서 자식들이 질러대는 처절한 통곡 소리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추악한 족쇄가 마침내 완벽하게 끊어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와 평생을 감옥 구석에서 썩어야 하는 참혹한 인과응보뿐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대형 통창 너머로 보이는 우리 모녀의 눈부신 새 출발 같은 시각, 나는 자식들이 사는 지옥과는 완벽히 차단된 천국 같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푸른 잔디밭과 화사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국내 최고급 사설 실버타운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대형 통창 너머로 맑은 햇살이 방 안가득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화사하게 웃으며 뛰어노는 내 세 딸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시댁에서 눈치 보며 주눅들었던 어두운 그늘이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 유치원 너무 재밌어. 선생님도 우리한테 엄청 잘해줘. 첫째 아이가 내 품으로 달려와 안기며 세상에서 가장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통장에 안전하게 들어온 50억 원의 매각 보상금은 우리 모녀의 인생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완벽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내 남편이니까 시댁이니까라며 재산을 다 넘겨주고 참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차가운 요양원 구석이나 길바닥에서 애셋을 안고 피눈물을 흘렸을 테지요. 재산은 남편이나 시댁에 바치는 재물이 아니라 내 자식들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실버타운의 전문 교육 매니저들과 간호사들이 매일 우리 아이들의 심리 치료와 교육을 체크해 주었고 내가 시장통에서 번 돈의 진짜 가치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영애 씨, 오늘 요청하신 첫째 아이 승마 수업이랑 둘째 미술 치료 일정 확인해 드렸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댁 구석에서 평생 종련 취급받으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간적인 존중과 대접이었습니다. 내 돈은 남편을 호강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와 내 딸들을 품격 있게 키워내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나는 창밖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며 살며시 힘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얼굴에서 부엌대기 며느리의 슬픈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당당하고 강인한 어머니의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 마음은 끝까지 자식이 아니라 당당한 나여야 합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화사하게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개인 테라스로 나와 시원하고 맑은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손에 쥔 변호사의 마지막 보고서에는 내 자식들과 시어머니의 징역형 선고, 공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안부 전화도 가식적인 효도쇼도 내 인생에는 단 1초도 필요 없었습니다. 악마 같은 인간들을 끊어내는 것이 처음에는 살점을 도려내는 것보다 무섭고 아팠지만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끊어내고 나니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딸을 낳았다고 구박받으며 전 재산을 빼앗길 뻔한 영애 씨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남편은 다르겠지, 내 자식은 착하니까 하며 인감도장과 통장을 넘겨주려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법은 멀고 자식과 인간들의 탐욕은 눈앞에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사라지고 자식들의 지옥 같은 구박과 고려장이 시작됩니다. 효도는 자식의 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주머니 사정과 법적 장치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인감도장과 집문서는 목숨처럼 쥐고 계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다 주겠다는 달콤한 말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유언장으로 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노예처럼 희생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존엄과 내 소중한 자식들을 지켜줄 유일한 성벽은 오직 내가 쥔 경제력뿐입니다. 내 자식과 시댁 인간들은 감옥 구석에서 돈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것은 천륜을 버리고 나를 짓밟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엄중한 하늘의 업보입니다. 나는 내 남은 여생을 오직 당당한 나와 내 소중한 딸들을 위해 아낌없이 쓸 것입니다. 화사한 달빛이 우리 모녀의 당당하고 대박날 앞날을 환하게 축복하며 비추고 있었습니다.